안녕, 수민아. 오늘은 유튜브를 다른 방식으로 찍어보려고 해. 항상 누군가 약간 소개하는 방식으로 했더니 찍을 때마다 긴장하고 내 진짜 모습이 나오는 느낌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나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찍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려고. 애초에 유튜브를 했던 목적 자체가 처음에는 물론 돈을 생각했지만 약간 힐링이나 이런 거 그것도 나랑 안 맞았고 그냥 나다운 걸 기록하는 걸로 바꾸기로 했지. 무엇보다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이런 메시지 그게 가장 컸어. 근데 유튜브를 찍다 보면 자꾸 미래의 내가 아니라 구독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부담스럽더라고. 그래서 진짜 미래의 나한테 보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바꿔보려고. 나하고 닮은 사람을 보고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면서 그때 정말 거의 인생의 깨달음을 얻었거든. 정말 친한 친구나 사랑했던 연인이나 가족한테도 못 얻었던 것을 거울 보는 아이한테 많이 느껴서 거울 보는 걸로 느꼈으면 많이 기다려주고 많이 보듬어줄 수 있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는 나 자신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였으니까 그때 정말 많이 깨닫고 느껴서 나를 정말 사랑해야겠다 하면서 그 이후로 시작했던 게 나와의 영상일지였어. 카톡에 D 플러스 며칠 해가지고 뭐 프로필로 설정을 해놨거든. 별 의미는 아니고 매번 내가 영상일지 찍을 때마다 그걸 보고 D 플러스 며칠째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하고 찍고 있는데 그게 진짜로 효과가 있더라고. 오늘 24년 9월 12일이거든? 23년 9월 12일에 나를 보면 별것도 아닌 걸로 저렇게 고민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이걸 보면 웃겨. 그리고 그걸 보면서 지금의 나도 미래의 나한테는 별거 아닐 수도 있겠다 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나 자신이 유기적으로 점점 연결되는 느낌이야. 순간에 살지 않고 이 시간이 유기적이라는 걸 느끼면서 살게 되는 이런 계기더라고. 과거의 나한테 위로를 얻기도 하고 과거의 나의 이런 약간 등신 같은 모습에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그래. 오늘 갑자기 이걸 하게 된 이유는 뭐 나와의 영상일지 원래 이렇게 찍진 않고 거울 보면서 거울을 찍으면서 하는데 오늘은 좀 남기고 싶었어. 어제 상태가 되게 안 좋았어. 정말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하더라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2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는 루틴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정말 무기력했어. 그냥 이불 밖에서 나가기가 싫었어.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꽤 오래 가지고 있던 악습으로라도 그거를 타파하려고 했다? 게임을 했는데 별 감흥도 없어. 재미도 없어. 억지로 야동을 봤어. 근데 역시나 재미없고 더 우울하기만 하더라고. 좋아하는 미스테리나 신화 이런 영상 보는데도 우울하고 이것도 아닌가 보다 해서 오디오북을 듣는데도 우울하고 정말 어제는 상태가 진짜 쉣이었어. 오늘은 눈 뜨고 나니까 그나마 컨디션이 좀 살아있어가지고 일단 바로 눈 뜨자마자 미친듯이 운동을 했고 심장이 터질 것처럼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나를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 하는 자기 암시도 엄청 크게 소리내서 읽어보고 하다가 좀 깨달았어. 나 엄청 상처받았구나. 글을 쓰고 싶은데 상처받아서 못 쓰겠는 거였구나. 이거를 좀 깨달았어. 어제의 내가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 자신한테 또 미안하더라고. 매일같이 나와의 영상일지를 찍으면서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나 자신한테 해주다 보니까 찍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더라. 왜냐면 내가 내 자신을 믿게 됐거든. 그런데도 한 번씩 내 감정을 이렇게 못 알아차릴 때가 있다. 물론 예전처럼 이게 몇 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몇 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이면 내가 알아차리고 하지만 어제는 그게 조금 힘들었나 봐. 내가 상처받은 상태였는데 내가 그걸 못 알아줬구나 하고 너무 미안하더라. 뭐에 상처받았냐면 두 번째 작품 투고를 돌렸는데 첫 번째 작처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한 15군데 정도만 돌렸단 말이야. 프로모션을 따는 출판사 위주로 돌렸는데 첫 작하고는 다르게 반려메일의 피드백이 좀 오더라고. 첫 작은 그냥 반려로 끝났지만 죄송하지만 저희 방향성이 좀 안 맞아서 이런 식으로 왔지만 두 번째 작품은 내가 뭐 요청한 것도 있지만 두 군데가 피드백을 해줬어. 되게 정성스럽게 피드백을 해줬어. 어제까지는 그런 피드백 말고 그냥 반려메일만 받았거든. 그래서 너무 슬펐나 봐.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내가 찾았더니 이걸 못 놓겠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들어낸 꿈속에서 그냥 기계부품이 돼서 살아갈 때는 그냥 살 수 있었거든. 근데 내가 진짜 원했던 거를 내 가슴속에 묻어놨던 거를 찾고 나니까 이거를 못 놓겠는 거야. 그렇게 많이 까이면서 이걸 못 놓고 있는 게 너무 슬펐나 봐. 내 작품을 기다리는
독자들도 많은데 작품 쓰기가 막 무서워지고 이러더라고. 그 반려 메일을 계속 받다 보면 좀 그러더라. 아무튼 어제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오늘 눈 뜨고 나와의 데이트를 하고 싶었어. 오랜만에 한 번씩 나와의 데이트를 하면서 혼잣말 하면서 시부렁거리면서 다니면 재밌어. 노래방도 가고 하늘 정원인가 거기도 가고 구름이 너무 예쁘더라. 과자를 또 엄청 샀어. 이놈의 과자 사랑은 사라지질 않더라고. 그래도 예전처럼 막 10만원어치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사진 않았고 2만 얼마였지? 나름 적당하게 샀어. 상식선에서 산 것 같아. 근데 내가 책값은 일부러 돈 안 아끼거든? 비록 집에 안 본 책이 꽤 많이 있긴 하지만 오랜만에 알라딘 중고서점을 갔는데 원래 중고서점에 간 목적이 있었어. 내가 요즘 읽는 책이 이렇게 5권을 읽고 있어. 처음에 5분의 법칙 해가지고 5분씩만 읽자 하고 5분 읽고 덮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를 몇 달간 계속 하다가 약간 자각이 온 게 나 왜 이렇게 강박적으로 하지 또?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 체크리스트 되게 막 꼼꼼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채우기 위해 내가 살고 있네. 내가 즐기질 않고 살고 있네 해서 좀 현타가 와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싹 갈아엎었어. 완전 간단하게. 주기적으로 완전 간단하게 했다가 나도 모르게 또 욕심이 생겨서 막 늘어났다가 자꾸 오락가락해. 그렇지만 그래도 뭔가 배우는 게 있으니까 언젠가는 나만의 페이스를 좀 찾지 않을까 싶어. 아무튼 이 5권을 읽고 있는데 이 중에 이 책 영어 원서야. 만화책이라 쉽게 읽을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가 거의 다 읽었어. 그래가지고 영어 원서가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영어 원서 사러 간 거였거든. 근데 엉뚱한 걸 많이 사왔지. 그리고 요즘 또 제일 보는 게 이게 웃기는 작가 빵문이 나름 내 선배라고 생각하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에세이도 이렇게 읽고 있어. 저렇게 잘 나가는 작가도 이렇게 좌절했던 때가 있구나 하면서 많이 힘을 얻고 있어. 내가 예전에 정말 등신 같았던 게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한 사람한테 조언을 들어야 되고 작가가 되고 싶으면 작가의 조언을 들어야 되는데 내 얘기를 계속 구구절절 하면서 그저 그런 사람들이랑 조언을 주고받았어. 그 사람이 작가인가? 아니 작가 아니야. 그 사람이 하는 조언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 사람이 행복해? 아니 행복한 사람 아니야 그 사람. 근데 나한테 행복해지려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줘. 또 어떤 사람은 책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면서 그거를 통화로 계속 얘기해. 책이 이렇게 중요하면서 책이 어쩌고 그렇게 중요하면 전화 끊고 책이나 읽어. 이래야 되는데 내가 그간 만난 사람들은 참 그러더라고. 애초에 내가 내 고민을 왜 거기다 털어놔. 그래서 요즘에는 내 고민을 얘기를 안 해.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는 나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해서 그 길을 이미 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 근데 내 실제 생활에는 없으니까. 근데 21세기잖아 얼마나 좋아. 그래서 유튜브와 책으로 그렇게 계속 만나고 있어. 강의도 엄청 많이 듣고. 그러니까 조금 더 낫더라고. 주변 사람 얘기를 안 듣고 이미 그걸 이룬 사람 얘기를 듣는 게 맞더라. 무튼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은 이유는 오늘의 기록을 또 남기고 싶었어. 나는 이런 기록도 예술이 된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9월 12일 목요일 10시 28분에 나는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 기록에 남기지 않은 거는 대체로 사라지잖아. 그리고 기왕이면 기록에 남기고 싶은 거는 좋은 걸 남기고 싶고. 이렇게 책을 미친듯이 사왔다. 10 얼마어치 샀어. 원래 간 목적이 분명했단 말이지. 영어 원서를 하자. 근데 막상 가니까 영어 원서는 제일 나중에 봤어. 참. 원서는 결과적으로 사오질 못했어. 이것처럼 약간 구미가 당기는 이런 만화책이 없더라고. 대신 다른 걸 사왔는데 내가 산 책들을 보다가 갑자기 알아차림이 왔어. 그러고 나니까 조금 슬프더라고. 일단은 이런 영어 책, 내가 내 가장 친한 친구였던 메간한테 자주 했던 얘기가 있어. You bring out the best of me. 메간이랑 있으면 메간은 항상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더라고. 이제 메간도 미국에 돌아갔고 나도 영어를 예전처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좋아하지도 않는 일에 건강이고 시간이고 다 바쳐가면서 일하면서 연락도 점점 뜸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많이 퇴화되더라고. 답답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표현이 안 되는 게. 그래서 그걸 타파하려고 그냥 왕초보 어쩌고저쩌고를 샀어. 내가 영어 회화는 그래도 여전히 조금은 할 줄 알아. 그리고 리스닝은 잘 돼. 그렇게 어렵진 않아 나한테.
근데 내가 영어 회화를 감으로 하는 거지 한국어 배우듯이 배운 거니까 미국 시트콤 미친듯이 보면서 그렇게 해서 배운 거라 뭐가 잘못된 건 아는데 이거를 설명을 못해. 그리고 선도 게스트 대본집이 있더라고. 나 이거 진짜 사고 싶었거든. 때마침 알라딘에 있더라? 바로 겟했지. 이거는 행운이었어. 심지어 이렇게 고퀄리티로 행복하게 겟한 거. 트라우마 사전 시리즈도 갖고 싶었는데 아예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신작이라 그런지 알라딘에 검색할 수 있는 그 창이 있는데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더라고. 근데 우연히 발견한 거야. 그리고 다른 애들을 보면서 조금 슬펐어.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 일러스트 그리는 이런 책을 샀어. 사실 나는 웹소설 일러스트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내가 진짜로 바라는 것도 아니고 영어도 영어로 돈 벌어보고 싶다. 영어를 보통 사람들보다 회화를 더 잘하는데 왜 난 이걸 돈으로 벌어먹지 못하지? 물론 내가 학벌이 고졸밖에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걸로 되게 괴로워하다가 그게 내가 진짜로 바라는 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그 뒤로 뭐 영어 강사가 되겠더니 이런 꿈은 아예 접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것도 사실 내가 원하는 건 아니야. 나는 캐릭터 일러스트를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근데 내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구현하고 싶어. 나는 정말 예술이 하고 싶다. 어릴 때부터 계속 그랬다. 사실 이렇게 된 것도 가정폭력 당하다가 학교폭력 당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자기폭력 그런 안 좋은 시도를 엄청 많이 하고 그 부작용으로 이제 몸도 거의 부서질 듯이 이상한 병이나 자주 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성인 되기 전에 성폭행도 당하고 약간 그렇게 살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나는 N이 극이야. MBTI 중에 N이 극이야.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그게 안 됐으니까 그걸 상상으로 한 거지. 내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나는 현실로 만드는 게 꿈이야. 어릴 때부터 계속 그랬어. 이제 그거를 훈련소 가면서 정신이 아예 망가지면서 내 상상에 내가 잡아먹힌 거지. 뭐가 현실인지 뭐가 가짜인지 구분하지 못했지. 그때까지도 정말 소중한 친구가 계속 있어줬는데 그 친구의 소중함도 나중엔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친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 다 내 부족함 때문이지. 감사를 잊었으니까 내가 훈련소에서 정신이 나가고 약물 치료를 받다 보니까 거기서는 뭐 그런 시도의 흔적을 보여달라 해서 바지를 올리기까지 하고 별의별 짓 다 했지. 약을 거의 반 강제로 먹었는데 계속 졸리고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 상상이 사라지는데 그게 내 유일한 안식처였잖아. 그게 사라지는 게 너무 싫었어. 왜 내 유일한 안식처를 가져가냐 하면서 의사랑 싸우기도 했어. 근데 그분이 그 안식처가 너의 감정을 행복하게 하냐 아니면 너를 슬프게 하냐 불안하게 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부정이 95%였거든. 그래서 약을 먹는 거래. 약을 그래서 먹었지. 3달 만에 20kg가 찌고 약 부작용도 있고 사실 나는 사회에 적응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 내가 내 길을 개척하고 싶었거든. 근데 그 약을 먹으면 생각이 사라져.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좀 괜찮아지고 약을 끊고 나서도 이걸 몇 년간 먹었더니 그게 곧 내가 된 것처럼 있더라고. 그래서 사회에 찌들었지. 자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인간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인간관계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고 누군가의 평가가 너무 중요하고 그런 사람이 된 거야. 그동안 내 상상력이나 내 꿈은 다 접었지. 버렸지. 내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일에 열과 성과 모든 걸 다 바쳐서 일하고 진짜 나 일하다 죽는 줄 알았어. 회사에서 죽지 않을까? 그런 공포가 찾아왔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 정도로 몸이 망가지기도 했고 그러다가 진짜 내 인생의 귀인이었지. 그 거울 보는 듯한 그 아이를 만나고 나서 상처 주고받고 그 뒤로 많이 깨달음을 얻고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나를 사랑하려고 정말 노력을 했잖아. 그렇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제 내가 진짜 원하던 거를 내 가슴 속에서 찾아냈어. 내 인생이 왜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됐는지 알 것 같아. 나한테 계속 부정어를 말하고 누구 위험해, 누구 안 좋아 계속 누군가에 대한 요구를 하고 나한테 독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지. 근데 그 사람이 지나고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지. 근데 그 사람이 지나고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건 내가 문제다 하고 그걸 받아들였어. 그 뒤로 책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읽게 되더라고. 그리고 모든 것은 변하고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걸 받아들였어. 나도 이기적인 사람이라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그 사람을 도우면 내 기분이 좋기 때문에 나는 돕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편하더라고. 오히려 상대가 나 너한테 내년에 이렇게 해줄게, 나 너한테 이렇게 보답할게 하고 그 약속을 안 지켜도 조금 씁쓸하긴 한데 그렇게까지 기분이 나쁘지는 않더라고.
원망스럽지도 않고. 왜냐면 내가 너한테 베풀면서 그게 내 기분이 좋아서 한 거야. 너를 위한 것도 있었겠지만 나를 위한 게 뭐 너무 컸어.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 나도 이기적인 사람이고 너도 이기적인 사람이다. 받아들이고 나니까 딱히 그렇게 바라는 게 있진 않더라고,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오히려 정신이 되게 건강해져. 인간이 이기적이지 않았다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성공했겠지? 박진영이 떠나는 사람 안 맞고 그 떠났던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이유도 이거인 것 같다 하고 나 나름의 이런 철학도 정리가 되고 그래. 무튼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서 나 자신에 대해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 정말 필요한 공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더라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 감정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안 좋다면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매 순간순간 나와 대화하고. 예전에는 나를 좀 내가 나름 정리해놓은 게 나를 아름답게 하기 이렇게 해놓고 유튜브 폴더를 만들어서 그걸 의무적으로 봤거든. 지금 의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필요에 의해서 보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내게 필요가 없다 하면서 넘길 수도 있게 되고, 예전에 그거 강박적으로 막 정리하고 이랬는데 그냥 정리 없이 그냥 같은 거 계속 또 보면서 그냥 체화하는 이런 것도 많이 얻게 되고, 내게 필요한 롤모델도 정리하게 되고, 이렇게 사니까 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더라고. 물론 여전히 나도 모르게 약간 강박적으로 한다거나 내가 좀 즐기지 않고 괴로워한다거나 이럴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나를 많이 들여다보게 돼. 아무튼 내가 진짜 원하는 거는 예술하는 삶이야. 그게 뭐가 됐든 나는 매체는 중요하잖아. 글이든 그림이든. 근데 나는 아까 말했지만 나는 N이 극이잖아. MBTI가 유행하기 전에 10몇 년 전에 내가 19살 때 난 직접 센터 가서 했었거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나는 변하지를 않아. INFP에 애니어그램은 4번 예술가 유형에, 거기에 나는 사주에도 화개살이 3개나 있어. 범벅이야.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나답게 사는 게 맞겠더라고. 누군가는 자기 개척하는 거를 좀 싫어하고 그럴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자기 개척할 날이 온다고 생각을 해. 다 때가 있을 뿐. 왜 나이 60 먹고 정말 죽을 고비 넘기고 사람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나 이제 내 행복을 찾았어 이런 사람 있잖아.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를 챙기는 이런 것도 많고, 나도 죽을 위기를 몇 번 넘겼고 내 스스로 죽음을 택했던 것도 많긴 했지만 병마도 사실상 내가 나를 돌보지 않아서 나에게 온 거였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머릿속에 자꾸만 떠오르는 그런 그림, 이미지, 이거를 현실로 너무 만들고 싶어. 그리고 내 머릿속에 나오는 캐릭터 한 번씩 문자가 떠다니기도 해. 나는 그걸 정말 만들고 싶어, 현실로. 가끔은 음악이 떠오르는데 그래서 나는 음악도 하고 싶어. 지금 작곡으로 나의 능력이 없는 수준이고 그림도 정말 못 그리고 해서 그거는 하나씩 하고 있고, 그나마 내가 좀 할 법한 거는 글이라서 그걸로 하는데 참 슬퍼. 내가 즐기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일은 이제 수틀리면 안 해버릴 수가 있는데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은 버릴 수가 없어. 반려를 50번씩 먹어도 버릴 수가 없어. 심지어 그 피드백 받고도 너무 좋았다니까. 내 문법이나 이런 거에는 부정한 게 없고 스토리가 모자란 거구나. 그럼 스토리를 올려야겠다. 그래, 과정이니까 해야지. 근데 또 이렇게 올렸다가 어느 순간 되면 막 좌절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글 쓰는 게 너무 행복한데 무섭고 연병을 해. 애초에 내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요즘엔 그래서 원래 그 강박적으로 이렇게 이거 하고 그림 몇 분 그리고 작법 공부 몇 분 하고 글 한 편 쓰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따다다다 했던 거를 그냥 다 뭉뚱그려서 하나로 합쳤어. 인풋, 아웃풋 이런 식으로 나를 돌보는 거 이런 식으로.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언제나 P였는데 J가 되려고 J를 따라하면 불행하더라고. 그래서 나답게 살려고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 언젠가는 방법을 찾을 거라 믿어. 아무튼 내 눈물샘을 자극한 건 사실 이거였어. 내가 담은 수많은 책들을 보니까 거의 다 이런 책들이었어. 이야기의 힘, 스토리텔링이지. 소설 쓰기 수업, 작가 수업.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먼저 거쳐간 사람들이 했던 고민이나 그 사람들이 시도했던 그 수많은 시행착오들, 그걸 보면서 내게 맞는 걸 찾지 않을까 싶어서 작가의 글쓰기, 작가의 시작. 항상 앞부분만 쓰다가 그만두는 당신을 위한 어떻게든 글쓰기. 내가 앞부분만 쓰고 그만두진 않지만 솔직히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긴 해. 갈아엎고 싹 다 다시 쓸까? 그지 같은데 이럴 때도 많고 답답할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고 그래. 근데 이렇게 힘든데 이거를 못 넣는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 미친 사람처럼 도전하는구나.
바구니에 담겨있던 것들을 보니까 다 이런 거라서 좀 슬프더라. 아, 이거 내가 진짜 하고 싶어 하는 거구나. 근데 나 이거 처음 겪는 거 아닌데 10몇 년 전에도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는데 정말 예술하고 싶다 이러면서 느꼈는데 그때는 공상이었어.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걸 알면서 날 좀 외면했어. 나는 내가 못할 거라고 얘기했거든. 난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1년 넘게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을 이제서야 배워가지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게 됐어. 그래서 내 꿈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많이 미안하더라고. 미움감사라고 하잖아. 미안해, 용서해, 사랑해, 감사해. 이거를 매일같이 내면 아이를 들여다보면서 계속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원래는 매일같이 내 인생을 되찾게 해준 그 아이를 향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한 번씩 길어지면은 좀 슬퍼져서 그냥 그 아이한테도 미움 감사를 해. 내 내면 아이한테도 하고 그 아이도 자기 삶을 찾았으면 좋겠다,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하면서 미움 감사를 해. 내면 아이를 돌보다 보니까 항상 피해자로 여겼던 내가 생존자라는 걸 깨달았고, 내가 내 자신의 가해자였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더라고. 내가 자주 생각하는 건데, 창작의 영역에서 사는 사람들, 아이유랑 나랑 동갑이라서 난 아이유가 데뷔할 때 수많은 욕을 먹었던 거를 봤거든. 그때 여학생 애들이 시기 질투여서 그런지 이상한 루머도 하고 욕 진짜 많이 했거든. 그 뒤로도 아이유가 무슨 사건이나 이런 거에 휘말릴 때도 많이 봤고, 근데 그 사람이 쓴 아이와 나의 바다 그 노래를 듣는데 너무 슬프더라고. 쟤도 나답게 살려다가 세상에 맞춰서 살려다가 한 바퀴 돌아서 결국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되는구나. 근데 쟤는 저거를 표현을 하는데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나 자기가 겪은 것을 예술로 만들어내는데 난 왜 못하지? 물론 나도 문학이라는 걸로 하고는 있지만 답답할 때가 많아. 아직은 인정받지 못하고 아직은 상품성도 없으니까 계속 퇴짜를 얻는 거잖아. 근데 계속 비교만 하면 슬프니까 비교해서 분석으로 넘어가. 아이유와 나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면, 아이유 처음 데뷔했을 때 그 반응도 기억하고, 그리고 아이유도 어린 시절이 진짜 어렵게 산 걸로 알고 있거든. 바퀴벌레 나오는 집, 나도 바퀴벌레 드글드글한 집에서 살아봤거든. 그래서 바퀴벌레가 너무 싫어 나는. 벌레가 너무 싫어. 근데 저 사람과 나의 차이는 뭘까? 과연 뭘까? 그렇게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 나오는 건 그거더라고. 저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었다. 될 때까지 두드렸다. 이거더라고. 어떤 무슨 논란 자기 커리어에 대해서도 이렇게 화살을 받아도 저 사람은 꿋꿋이 일어나서 계속했다. 그래서 아이유도 그렇고 한 번씩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를 들으면 슬퍼. 그 사람이 느낀 감정이 느껴져서 슬프지만 플러스로 저 사람이랑 나랑 비교되는 마음이 들어서 슬프기도 하더라고. 아, 쟤는 노래와 가사로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자기가 느꼈던 감정을 내가 느끼게 하는데 나는 왜 이걸 못할까 하면서 그런 슬픈 거? 나도 한 번씩 머리에서 지 맘대로 노래가 막 들려올 때가 있는데 이미지는 수도 없이 계속 떠오르는데 캐릭터도 살아 숨쉬고 이러는데 보통 사람들은 정신병 취급을 하고 실제로 약을 먹고 이게 망상이 사라지면서 상상도 같이 사라져버려서, 물론 지금은 약을 끊어서 나아져서 끊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조절할 수 있어. 그 내 상상에 내가 잡아먹히지 않아. 내가 그걸 조절할 수 있어. 근데 남들이 미쳤다라고 하니까 나도 똑같이 미쳤다라고 하고, 나는 아직도 상처인 게, 내가 목에 빨간 줄을 이렇게 하고 왔을 때 한마디로 뭔가를 한 거지. 안 좋은 시도를 한 거지. 그때 엄마가 했던 미친놈, 그 단어. 내 엄마는 어디에서 직접 목숨을 끊어야 되는지,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다 알려줬던 사람이라. 근데 정말 못된 게 내가 나 자신한테 진짜 못됐더라고. 부모한테 배운 게 그런 거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나 자신한테도 그렇게 했더라고. 뭐가 안 되면 미친놈 욕하고 비난하고, 내 부모가 했던 말 나 자신한테 그대로 했더라고. 내가 배운 게 그거라서 나가 죽어 새끼야 하면서 계속 그랬더라고. 근데 이제 나를 사랑하게 되니까 내가 진짜 나한테 못된 사람이었구나를 많이 느껴. 그래서 진짜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더라고. 내가 나한테 참여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것도 용서가 되더라. 그 어떤 사람도 나만큼 나를 상처 준 사람은 없으니까. 아무튼 작가 관련해서 이렇게 듬뿍 샀어. 소설 쓰기를 며칠째 지금 안 하고 있긴 한데 또 괜찮아지면 하겠지. 당분간 그냥 미친듯이 책만 읽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글을 다행히 내가 매일매일 올리지 않더라도 독자분들이 이해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행이더라고. 조용히 이제 선작되고 가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연동률도 떨어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좀 이해해주시는 분위기라 좀 고맙더라고. 나도 괴로워하면서 쓰면 그게 그래서 티가 나서 즐기면서 쓰고 싶어. 진짜 원하는 꿈이 있고 내 가슴이 뛰게 하는 거, 내가 진짜 행복한 거, 이거 하나하나 다 내가 430 며칠 동안 내 감정을 파악하면서 알아낸 거거든. 아, 내가 게임을 하면 오히려 불행할 때가 많구나. 특히 AOS 게임을 하면, 약간 경쟁 게임을 하면 내가 막 화를 내고 있네? 이런 내 모습을 자각하는 거, 영상이 참 많은 도움이 됐지.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슬프구나, 이게 악순환의 고리의 시작이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아, 내가 정말 춤추고 가슴이 뛰게끔 하면은 정말 행복하구나. 아, 내가 창작을 할 때 정말 행복하구나. 이거를 알아차리고 나니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더라. 한 번씩 그런 생각도 해.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을 때가 나았던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행복하진 않았어. 매일매일이 불행했어. 그냥 회피하고 싶고 독이란 걸 알면서 계속 마시고. 사실 내가 담배나 술 마시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근데 사실 나도 그렇게까지 다를 바는 없더라고. 내 현실이 너무 엿 같으니까. 잊고 싶어서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술 마시는 사람, 미친듯이 아무 생각 없이 뻑뻑 피는 사람, 그랑 나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더라고. 토할 때까지 먹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게임도 하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야동 보기도 하고 약간 그랬지. 근데 지금은 한 번씩 나도 모르게 그런 악습이 튀어나와도 빠르게 내 감정을 파악하고 다스릴 줄 아니까 일단 나를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는 그게 됐다는 게 참 신기해. 내가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해. 그치만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건 아직 이루지를 못해서 마음을 비우고 즐기면서 살자 하지만 원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행복한 게 뭔지 아는데 이게 경제적인 거랑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 이것도 계속 하다 보면 내 거가 되지 않을까? 나를 사랑하는 법을 모른 채 31년을 살았는데 그래도 1년 만에 나를 사랑하는 법을 터득했으니까 조금씩 체화하면서. 예전엔 그 이해 안 되는 거 하나 팔려고 멈추고 그걸 하나하나 다 파고 이랬는데 그거는 완병주의, 그냥 등신 같은 완벽주의였어서 그걸 버리고 그냥 이해 안 돼 넘어가 또 봐, 안 돼 넘어가 또 봐, 안 돼 넘어가 또 해. 이렇게 하니까 큰 부담이 없더라. 아무튼 오늘 책 사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또 느끼고 왔다. 조금 쓰라렸다. 슬펐다. 당분간은 책을 미친듯이 읽어야겠어. 되고픈 길을 간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서 더 배워야지. 아무튼 잘하고 있다, 수민아. 오늘은 미래의 나에게 남기는 편지식으로 한 거라서 사랑한다, 수민아. 미래에 이걸 보면은 그때는 지금보다 더 나아져 있겠지. 저 발전이 있을 거고 이런 시기가 있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진 것에 감사하자.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더라고. 결과에만 집착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고. 나답게 살자, 수민아. 안녕.